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충주시의 코로나19 대책본부인 충주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또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반복되는 정용미 과장의 아침 업무는 오늘도 다르지 않다. 지난밤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간단한 기초 신상 정보를 상황판에 정리하는 일. 한 달 이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방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이송을 해가지고 접촉자로 분류가 됐는데 수동 감시. 10월 3일 날 원주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었는데 새벽에 갔다 와서 새벽에 검사하면 당연히 음성 나오지.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확실하게 했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옥술하게 했지?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응 팀장님. 이 같은 확진자들의 기초 자료는 새벽 6시 출근한 3명의 팀장들이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것. 34명 지금 여기에 있네. 그러다 보니 보다 정확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를 한 팀장들과 끝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같은 시간 조사원이 러시아어 통역원과 함께 지난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학 조사가 한창이다. 이 조사 역시 정 과장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러시아 식당에서 만나고 이렇게 대충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오늘 충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된다. 이같이 지난밤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아침 9시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아침에 지금 6시부터 지금 9시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초동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를 빨리빨리 시켜서 오늘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검사가 다 끝나야지 대응이 돼요. 안 그러면 하루가 딜레이 되면 그 확진자가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 또 감염시킬 때 더 일거리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막 하는 게 이 시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이 시간 충주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병원에 있기 전에 같이 동거하신 거예요? 네네. 어디요? 그 집 정확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통화 내용도 신상에 대한 내용은 물론 지난 이틀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약물 복용은 하는지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 3시 20분, 그러니까 결제는 그럼 마지막. 가장 어려운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조사원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 Ngày cuối cùng mà khi mà em đi làm gần nhất là em có biểu hiện triệu chứng trong mấy hôm trước là em có những cái kiểu như là mệt mỏi và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권은 물론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등 회교권 국가들까지 다양하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사실 4일 날요? 월요일이 4일이거든요. 4일 날?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 근무하는 직원들 주간 야간 교대 시간이 몇 시죠?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충주 공단의 한 공장에서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있을까요? 이분들 네. 집단 확진 상황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비상사태. 이렇게 오늘도 충주시 감염병 관리과의 아침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시작된다. 직원들이 사이트를 깔고 그거를 보면서 아침에 이제 조기 대응하는 여기 직원들 순번이 있어요. 그리고 순번대로 대응하는 직원들은 7시 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응을 하러. 역학조사가 8명이 순번대로 쫙 나와요. 지난 10월 7일 충주시에서는 모두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이들 확진자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정리되면 이들의 감염 경로가 대강 드러난다. 정 과장이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원인 없는 감염은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도 돌파. 큰일이다. 이거
여기는 이제 아기가 학교를 간 거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같은데 할머니 하신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솔직히 얘기 안 해줘서 근거리에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밥을 꺼내줬으니까 이제 확진이 됐지 얘가. 그러니까 얘가 중학생 다니니까 보니까 수업이 분반을 해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전체를 다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 사실을 모른 감염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감염되고 더 나아가 이웃은 물론 회사, 학교 동료들까지 감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들과의 접촉한 사람들을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1년에 나온 것보다 올해 7월서부터 나온 게 작년 1년을 몇 배를 넘어요. 1년보다 많아요. 해외 입국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김서연 씨. 서연 씨의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있다. 네네. 그거 타고 가야 돼요. 그 혹시 검사 받아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 1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국인 노동자를 오전 내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해외국자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자택에 지금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파악이 아예 안 되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찾으면 어떻게 해요? 검사시키고 이제 자가격리 절차 안내 시켜드려야 돼요. 겁 안 나세요? 겁 안 나세요? 외국인인데? 아니 근데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한 주소와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전화번호뿐. 이런 정보만 가지고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로 데려와서 검사까지 받게 해야 한다. 총괄팀장과 협의를 마친 서연 씨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간다. 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종 거주 주소는 보건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의 충주시 외곽 지역.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공장에서 연속해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회사다. 그래가지고 검사하라고 그래 이게 빠진 사람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검사했나 안 했나를 그 담당 이사가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간 야간 다 같이 뜨죠 뭐. 그러니까 주간 야간 다 같이 거니까 뜨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뛰면 우리가 정리를 다. 3일 연속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화 안 받으신 거. 더 큰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퇴근 후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는 데 있다. 거기다 공장 관계자와 통화는 안 되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주간자, 야간자 어디까지 이제 일정이 잡혔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전체 다시 검사를 시작해요.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결국 전체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체 하락은 한 건데 이렇게 자꾸 빠지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텀을 딱 둬야 돼. 여기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여기 다 들어갔어. 여기 다 들어갔어. 이번에는 총괄팀장인 정 팀장이 직접 공장에 전화를 한다. 네, 그분한테 그럼 전화를 할게요. 차은지. 네, 빨리 좀 거기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검사하고 나서 또 일을 하러 가면 또 그 일하러 간 데서 또 다른 이제 접촉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회사 직원들이 또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전파가 내가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분이 또 전화를 안 받는데요 평상시에. 그래서 지금 이분 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와 전화 연락이 됐다. 여기 베트남 여기 몇 명이요? 여기 남도 있고. 이제 그 노동자는 물론 최근 접촉한 사람들까지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 한번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만난 거. 친구들 만난 거. 그것도 최근 3일 안에 만난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정 과장이 통역원들에게 조사해야 할 내용을 세세히 알려준다.
와서 검사를 따로 했는지.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역학조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 검사하는 이후에 어지럽고 몸에 좀 피로오거든요. 근데 혹시 자기 감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냥 혹시나도 내가 감염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검사 나갔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한창인데 현장 역학조사관인 구승정 씨가 현장 역학조사를 나가기에 앞서 다양한 사항들을 통역을 통해 알아본다. Thì chị gọi cái này em về nhà rồi thì đúng không? Em có biết cái công ty, em có biết cái tại vì em làm cùng công ty với mấy cái thằng người Nga đấy, một thằng người Nga với một thằng người 선생님, 이거 확진자의 같은 회사 알아요. 같은 회사 아는데 언제 대화 한 적이 있는지도 기억 없어요. 네, 지나가서 일면식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아는 사이 아니고 언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có khoảng từng năm như thế là mấy ngày một lần, một tuần một lần hay là 2 tuần một lần. 이 공장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는 공장 운영 시스템.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도 모두 3대로, 확진자가 이용한 통근버스도 확실치가 않아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도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최대한의 접점을 찾아야만 한다. 일단 담당자들이랑 확진자 동선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 그거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저기 출근자, 저기 확진자 버스 이용자 버스 타. 떠나기 전까지도 현장에 가서 알아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진다. 언어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물론 회사 관계자에게 노동자들의 상황을 물어보고 조사를 하지만 그것도 공장에 국한된 일뿐이다. 구승정 역학조사관이 3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에 도착했다. 공장에는 이미 보건소에서 나온 감염병 예방과 직원들이 급한 대로 아침 퇴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체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방법만이 그나마 더 많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충주시 외곽의 허름한 연립주택.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는 서연 씨가 망설임 없이 연립주택으로 들어간다. 오늘 새벽 고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국에 다녀오기 전에 등록한 주소지다. 문을 여러 번 두드려 보지만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포기를 하고 내려가려는데 위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알렉스? 예. 알렉스? 예. 오늘 한국에 왔죠? 예.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네. 핸드폰 번호 있어요? 핸드폰 번호 있어? 지금 걸려요. 통화되는 핸드폰 번호. 왜 전화 안 된가? 아직 하다 있어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전화번호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어요? 아직 하다 있으면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카카오톡. 없어. 지금 갈게. 지금 갈 거예요. 옷 입고 나오세요. 옷 입어 옷. 카카오톡 근데 계정이 있거든요, 지금? 서연 씨가 이 입국자의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차 전화를 걸어본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는 되지 않는다. 전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이 쉽게 해결됐다. 해외 입국자가 입국을 한 뒤에 친구 집에 머무르거나 하면 소재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래도 공항에서 설명을 듣고 오는 건지 그렇게 어기지는 않으세요. 다만 연락 방법이 없고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무사히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했다. 이제 검사를 시키고 검사를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주는 것도 해외 입국자 관리 담당자의 업무. 10월 초부터 정부 차원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이 다소 바뀌면서 지역 코로나 대책본부의 해외 입국자 관리 업무가 더 늘어났다. 전화기 쓰면 되고, 그리고 요거 2주. 2주? 준다고 빌려. 부는 거 아니고. 나 전화했는데? 요거 이거 해줘야 돼요. 요거 아픈지 안 아픈지 요거. 감사합니다. 내게. 바로바로 받아야 돼요.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나갔던 구승정 역학조사관이 돌아왔다. 뭐가 달라요? S가 1, 3번 탔고 2번은 안 탄 거예요. 예. 그러면 담배는? 담배는 1번은 폈고 2번은 안 폈고 3번은 지금 안 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6일 10월 6일 나왔고 7일 나왔고 8일 나왔고 10월 7일 10월 8일이죠. 네, 오늘 8일. 지금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버스 타고 담배 피우고 자가 격리 대상 밀접 접촉자를 결정해야 하는 회의. 다시 말해 연속으로 나온 확진자 3명의 생활 환경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공장에 대한 검사 대상 인원을 최소화해서 회사에 대한 피해도 줄이고 불필요한 검사로 과도한 검사 예산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회사한테 전수검사를 명령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1공장은 흡연자가 한두 명은 만날 수 있고 또 이 접점이 버스라는 접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검사를 명할 수 있지만 한 명도 안 나온 대로 얼토당토 니네 전체 검사해라. 회사가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1번은 A조예요. 2번도 A조고 1번도 A조. 주간조 A조, 3번이 B조. 3번이 B조예요. 그런데 이 대상자 결정이 웬만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네, 흡연자 다 잡고요. 흡연자는 다 잡으세요. 회계 결과를 회사에 알리는 김혜경 대응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장님, 역조관 선생님 저희 팀에서 우리 과에서 다 회의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제 본인의 생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 방역이 우리 저희 나라에서 하는 대응 지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관계자가 막무가내로 보건소로 찾아오겠다고 한다. 아니 찾아오시지 말고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생겨 공장 운영에 지장이 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 회사에서 우리가 오늘 자가격리를 잡겠다고 그 부서의 확진자하고 연관된 밀접 접촉자를 잡겠다고 하니까 공장 라인이 다 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놓고 이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침으로 따지면 이거 범위 줄이면 안 돼요. 늘려야지. 현장 역학조사를 다녀온 역학조사관이 대상자를 줄이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10월 4일 날 확진자예요? 정 팀장이 심층 역학조사원에게 확진자의 기초 자료를 설명해주고 있다. 술을 먹었다 그러고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전후로 확진자가 나오면 그런데 각 팀장들이 확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간단한 기초 역학 조사를 한 후
7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기초 자료를 건네 세밀하고 정확한 심층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난다고 두고서 말씀하시면서 말을 잘 안 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있는 건 맞는데 병원에 있기 전에 같이 동거하신 거예요? 네네. 현재 충주보건소에는 8명씩 2개조로 나뉘어 주간조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도 없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화통화로 생활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 사람은 확진자 발생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평균 2~3명과 통화를 해야 한다. 90다. 어디 때? 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진 이틀 전까지의 24시간 모든 동선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모르세요? 선생님 아무튼 이 고추밭에서 고추 뭐 하셨어요? 고추 뜯으셨어요? 비가 와서. 잠깐만, 그럼 농협을 언제 들렸어? 농사질 때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농협에 갔거나 사람들 만나. 특히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어린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정 과장은 항상 걱정이 된다. 제가 자가격리 대상자한테 안내를 드리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생계가 있으신 분한테 이제 아무래도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다들 있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데 그 반대편 전화통에서는 네가 뭔데 나를 가두냐,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 그리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고. 응대하는 거니까요? 민원 응대하는 거? 네? 젊은 분들이 그런 섭득시키고 하는 거. 네네네. 이렇게 4~5시간의 한바탕 전쟁을 치르자 오늘 현장 역학조사를 나갈 계획표와 담당자가 결정된다. 바로 충주 900번까지 확진자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계획서다. 이제야 사무실에 일시적인 평온이 찾아온다. 오늘도 점심은 인근에서 배달해온 간단한 도시락.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오전 내내 잊었던 웃음도 되찾아본다. 비록 하루 한 번 주어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직장의 선배와 후배로 그리고 동료로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경미 예방팀장 입장에서 보면 후배들이 막내 동생이거나 어쩌면 큰딸 정도의 나이 또래들이지만 항상 말을 아낀다고 한다. 혹시나 후배들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선배는 항상 강해야 하나 보다. 어느 누구나 직장생활 하면서 겪어야 될 상황들 아닐까요? 그게 뭐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 평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신 말씀 없어요? 후배들한테? 힘들면 빨리 즐겨라. 빨리 즐겨라. 저희 과 분위기는 좋아요. 진정한 배움이란 타인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알아갈 때 배움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 이 시간이 공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구서는 이틀에, 아니 동선 이틀에 청구동선 하루씩 다 따로 있는데 직원들이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친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사무실이 다시 시끌벅적한 시장통이 된다. 검사를 다 받으시게끔 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용미 과장이 있다. 길게 내리지 말고. 현장 역학조사를 나갈 직원들에게 조사 내용을 세밀히 주문하는 정 과장. 거야. 이분한테 혹시 이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와서 차 마셨나요? 얼마 동안 했었나요? 업무 지시는 매섭지만 현장을 나가는 부하 직원들의 등을 두드리는 손길은 더없이 다정하다. 취재진도 현장을 나가는 직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방역복을 입었다. 10월을 훌쩍 넘긴 날씨지만 방역복을 입자 덥고 답답함이 먼저 느껴진다. 보건소 앞에는 연일 코로나19 검사 인파로 장사진을 이룬다. 충주시에서 하루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인원은 하루 평균 2천여 명. 한번 받아보시라고? 받아보고 자가격리 2주 얘기하는 이 모두 감염병 관리과 직원들의 일이다.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오늘, 이들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확진자는 지정된 장소로 이송시켜야 하고 확진자가 거주하던 집은 물론 그 주변까지도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한다. 충주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확진자를 찾아 이송하는 이송팀은 2팀이지만 방역팀은 단 한 팀으로 3명의 직원이 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확진자의 집. 우선 확진자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시킨다. 확진자가 집을 떠나자 이내 확진자가 거주하던 집을 방역하기 시작한다. 거실과 방은 물론 확진자가 사용하던 물건까지 철저히 방역을 하는 방역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대충 할 수 없는 일. 잘 받으시고요. 다른 거는 다 자연 건조되게 해주세요. 내세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빠짐없이 방역을 마친다.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소독약을 잘 사용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은 안 해요. 이번에 이송해야 할 확진자는 어린아이. 대상자가 어린이다 보니까 더욱 신경이 쓰인다. 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약을 좀 받습니다. 과거 의료진들한테 말하면 의료진이 판단할 것 같아요. 꼭 얘기해? 나도 꼭 얘기하는 이 제일 편한 자리 그쪽에 거기로 다시 방역복을 고쳐매는 대원들. 이번에 방문할 곳은 충주 외곽의 농촌 지역. 좁은 골목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대원들이 걸어서 이동한다. 이웃에 의해 감염된 확진자가 이송팀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 중이다. 이 집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다 보니 방역 대상지가 다른 곳에 비해 넓다.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은 확진자가 나온 곳에 방역을 소홀히 하면 그 이웃에서 거센 민원이 들어오기 일쑤다. 가다가 못 들어오니까 저 잡수시고요. 다른 분은 상을 열어서 상급시키면 되세요. 보세요. 아저씨간에 전화하면 괜찮은 건 없어요. 전화하세요. 이송 1팀의 마지막 이송 대상자가 있는 곳은 충주 시내의 한 주택가.
대원들이 확진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주택으로 들어선다. 그런데 출입자들에 대한 보안 시설이 있고 확진자와 연락이 안 되다 보니 방문이 다소 지체된다. 저희 문 앞에 왔는데 별소리 안 들리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실까요?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확진자의 집을 방문해 확진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3시간이 넘게 걸린 작업. 이제 4명의 확진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할 일만 남았다. 오늘 제천 생활치료센터예요. 그리고 한번 급하게 그래? 네. 이송 1팀은 떠나고 바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역팀. 또 다른 이송팀과 합류하기 위해서다. 이송 2팀이 먼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송팀과 합류한 방역팀이 지체 없이 확진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집이 아니다. 네, 300호 맞죠? 집을 잘못 찾아온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알려준 주소가 다른 건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일. 방역 팀원들이 앰뷸런스로 돌아오고 앰뷸런스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확진자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본다. 다행히 확진자의 정확한 주소로 확진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래도 지체된 시간이 30여 분. 방역팀이 확진자가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빠르게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확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의 3번째 확진자인 외국인 노동자. 마지막 확진자 이송과 방역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다. 이 확진자는 충주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충주 시내에서 소영 씨와 현진 씨를 만났다. 이들이 들른 곳은 시내의 한 옷가게. 확진자가 확진받기 이틀 전 이곳에 들러 옷을 사간 곳이다. 병원에서 왔고요. 저희 그 CCTV가 안 되신다고요? CCTV가 잘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는데. 네. 아 혹시 이거 작동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해봐도 저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누가 그때 와서 조끼 난방. 우선 CCTV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 주인분이 CCTV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방법은 직접 작동해보는 것. 이 시간부터 빨리 아니면 적용해봐요. 한참을 가게에 설치된 CCTV와 씨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주사님 CCTV가 이게 당일 것만 녹화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어디 것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네. 일단은 포스기 뽑아서 이 당시 근처 사람, 그 30분 내외 사람 얼마나 계산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다 적어놨는 그 다음 사람? 확진자에 대한 CCTV 확인은 불가능해서 이제 물건을 판 영수증을 확인해서 확진자가 들른 시간 이후에 이 가게에 온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네, 근데 몇 시에 들어오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1시 27분. 물건을 사간 손님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간 경우에는 안심코를 이용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 나가신 지 40분 후잖아요. 그래서 손님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손님이 없었나 봐 이 당시. 그리고 계산하신 분이 선생님이랑 선생님도 계셨어요? 내가 했을 거예요. 계산이랑 가게 선생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검사 권고만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님들이랑 차 같이 마시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전혀? 환기랑 소독 계좌 쓰시는 게 좋으세요. 환기 몇 시에 몇 분에? 확진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고 가게 소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고 가게를 나서는 두 사람. 네, 확진자분께서 10월 4일 오후 2시경에 방문하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CCTV 오작동으로 저희가 그날 포스기로 그날 방문하셨던 분들 내역을 확인했는데 1시간 간격으로 앞뒤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판명했고 그 시간대 운영 중이셨던 사장님과 점원분 검사 권유까지 해드렸습니다. PC방 한 군데랑 옷가게 한 군데랑 아파트 한 군데 다녀왔고요. ATM기랑 음식점 한 군데. 앞으로 4군데를 더 조사해야 하니 두 사람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충주 시내 번화가에 있는 PC방. 회원권이네? 지금 회원권이다. 10,000원권 결제래요. 4시간 이용하셨고 그 해외 마스터카드로 하셨을 거예요.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머물다 간 곳이다. 2444? 네, 맞아요. 이 사람이다. 그 사람 38번에 앉은 거예요? 2배속, 4배속. 이번에는 CCTV에서 쉽게 확진자를 찾는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 확진자가 머문 시간 동안 확진자 주변에 머문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확진자가 PC방에 머문 시간이 약 4시간. 이때 한 명의 손님이 확진자 옆을 지나쳐간다. 다행인 것은 확진자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경우는 밀접 접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 벗는 상황이 저희가 CCTV를 딱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딱 그 시간을 보고 있어요. 4시간 동안의 녹화 화면을 자세히 검색한 후에야 이곳의 현장 역학조사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시내의 한 음식점. 이곳은 PC방에 들렀던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또 들렀던 곳이다. 이곳에서도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제 이 확진자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식당을 나갈 때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 볼 계획이다.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변에 이제 같이 옆자리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네. CCTV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소영 씨가 핸드폰 카메라로 CCTV 모니터를 촬영한다. 그분이 물을 마시느라고 마스크를 내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복도에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검사 권고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카메라로 촬영할 사람의 신원을 알아볼 차례. 계산대로 가서 아까 그 사람이 계산한 자료를 알아봐야 한다. 카드 번호 떴고요. 포인트까지 적립하셔서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 그 밀접 접촉자는 없고 이분들 저희가 검사 권고만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현장 역학조사를 한 자료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저희 일단 밀접 접촉자에게 이제 자가격리 안내를 드리고 또 이제 백신 맞은 지 2주가 지나신 분들은 수동감시 대상자 안내를 또 드리는 상황이고요. 소영 씨와 현진 씨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지만 그래도 아직 어색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늦은 오후 시간, 보건소 1층 진료실과 일반 환자 대기실이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하기만 하다. 보는 이 없는 TV 방송에는 전문가들이 나와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한산한 보건소에 쏟아낸다. 그 시각, 보건소 지하 주차장이 때 아니게 시끌벅적하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한쪽 창고에 감염병 관리과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 한 분 96년생이고 설치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설명서 넣어놨고요. 다름이 아니라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들에게 자가 격리자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나누어주고 관리 요령을 알려주는 일로 일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플이 있는데 만약에 격리자분이 이제 경로를 이탈하거나 하면은 알림이 떠요. 뭐 이탈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영상 통화로 이제 확인을 해요. 댁에 계시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격리자분들이 이탈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가 격리자 수가 많을 때면 100여 명을 훌쩍 넘을 때도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바쁜 일이 없는 직원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일이 된다. 마지막 전담 공무원이 떠나고
감염병 관리과 직원들도 자리를 뜬다. 동해도 얘기해서 요 사람들이 전체 검사하고 주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은 문화동에 많고요. 근데 6시 퇴근 시간을 앞두고 박중근 부시장이 오늘 충주시의 코로나19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이쪽 보니까 부시장이 정 과장에게 보고를 받는 걸 보니 오늘 하루 감염병 관리과의 긴 하루가 그래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가 소독 업무를 하는데 일단은 소독 인력 자체는 부족한데 이제 뭐 확진자 이송하면서 집도 안에도 소독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다녔던 동선도 다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갈 데는 너무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고 근데 진짜 갈 데 너무 많아요. 이거 막 날이 굳어도 비가 오는 날에도 비 맞으면서도 막 하는 날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날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는 말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 겪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저희가 어쨌든 감염병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어쨌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자들도 격리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저희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또 설득해서 계속 격리를 유지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역학 상황판에도 오늘 하루 직원들이 발포를 팔아 조사한 현장 역학조사도 완료가 됐다는 붉은색 줄이 선명하다. 지난해 2월부터 두 계조로 나뉘어 아침 7시에 출근한 조는 6시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한 조는 밤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 지금 퇴근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한 직원들이다. 이 사무실은 퇴근하는 모습까지 시정통을 방불케 한다. 퇴근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이제야 휴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평소 같았으면 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좀 불금을 보낼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서 그냥 쉬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충주시에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야근조만 남은 감염병 관리과 사무실.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남은 일 처리에 한창이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다? 저희 저녁 메뉴 고르는 거 뿐인데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3시에 들어가셔서 기초 역학조사, 신층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확진자 통보,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통보, 확진자 이송과 방역, 그리고 해외 입국자 관리, 선별 진료소 검체 채취, 이동 진료소 운영. 이런 힘들고 정말 많은 일들을 오늘도 무사히 해냈다. 마지막으로 충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출입문을 나서는 사람, 정상구 총괄팀장이다. 새벽 5시, 충주시의 한 아파트. 정상구 팀장이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씨에 출근을 재촉한다. 지난해 2월부터 20개월 가까이 해오고 있는 반복적인 일상. 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는 자동차로 10여 분 내 가까운 거리. 하지만 지난 20개월,
정말 길고 긴 거리를 지나왔다. 그 집에 질꼬리 꼬라지 간다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주덕에 이제 계시는데 거의 못 봐요. 그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이제 요양보호사 와서 이제 식사도 좀 이렇게 차려드리고 뭐 그러는데 저 대신에 우리 애들이 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그랬네. 이제는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아직도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무의식 중에 돌리는 전화 다이얼. 그리고 지난밤 충주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 정 팀장의 새벽 일과다. 그리고 확진자와 연락이 되면 그 사람에게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하는 일. 지금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이른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것저것 캐묻는 공무원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잠깐만요. 호암동. 공직자 이전의 한 인간이기에 이 일이 이들을 인간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가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그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직업을 물어보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 멘붕 상태가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타지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교육을 시킬 때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하루하루 확진자 수에 민감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고 또 얼굴도 모르는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해야 하는 일.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그 어떤 말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코로나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소말리아 내전을 다룬 전쟁 영화 블랙 호크다운의 마지막 대사를 인용해본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동료애 때문이라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 막 그 힘든 곳으로 막 모를 때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대견하고 짠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렇게 이제 1년을 이제 잘 데리고 이제 온 거죠. 직원들이 어려울 때 그래 너 오늘 쉬어 이렇게 못하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죠.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틀 동안 집에 있는 거. 자고 싶어요. 푹 자고 싶어요, 그냥.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주말에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신히 갔다가 비상 터지면 그냥 바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